28쪽에 보면 뭐 나오냐면 탄성력 나왔지, 그지? 자, 잠깐만. 탄성력. 공식 뭐더라? 힘은 변형된 길이에 비례하더라. 그치? 변형된 길이에 비례했는데 방향이 반대. 그래서 상수 K 적고. 맞지? 이렇게 되었을 때 쌤이 이렇게 얘기하겠다. 요 상수. 용수철 상수 또는 탄성계수. 탄성계수. 자, 요 말을 잘 기억해야 돼. 다른 단원 할 때도 항상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 탄성력 힘이 변형되었던 길이에 비례하더라. 변형 길이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비례한다를 과학자는 되게 싫어한다. 맞지? 그래서 요거는 비례한다 되게 싫어하니까 얘를 갖다가 등호를 넣으면서 상수를 넣었지. 그럼 반드시 상수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럼 상수 K는 어떻게? 변형을 한다. 뭐분의? X분의 F다. 됐나? 그러면 탄성계수의 단위가 뭐가 나와야 되느냐? 뉴턴 퍼 미터가 나와줘야 된다. 이랬나? 뒤에 가면 문제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얼마가 늘어났다. 이따 문제 스킵할 거다. 4cm 늘어났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힘의 크기 F였다. 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쭉 됐다. 쭉. 그럼 얼마였느냐? 그때 힘이 8N이었었단 말이야. 됐지? 그러면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아, 맞다. 1m 늘리는데 얼마의 힘이 필요하냐? 였기 때문에 4cm 늘리는데 8N이다.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1m가 되기 위해서 쌤 같은 경우는 마음속으로 25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얘가 100cm가 되고 가로가 25배면 세로도 똑같이 25배겠지. 그럼 얘는 얼마? 200N이 될 거다. 됐습니까? 그럼 이랬을 때 탄성계수는 얼마? 200N 퍼 내 마음속에 1m. 됐습니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러면 4cm 늘릴 때까지 내가 한 일이 얼마였을까요? 일의 양이 에너지 변화량. 내가 해준 게 1. 맞지? 그러면 여기가 F고 여기가 S였다면 면적이 1의 양이지. 그치? 그런데 이 센티미터 별로 마음에 들진 않는다. 그치? 그러면 면적으로 생각을 하면 2분의 1 가로 4 센티미터는 100분의 4 곱하기 세로 8 됐나? 그러면 날려버리면 얼마? 0.16 줄이 나오겠지?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쌤 질문이 있다. 질문. 어떤 질문이냐? 만약에 4cm 늘어나 있던 걸 8cm로 늘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의 일을 더 해줘야 될까? 이게 질문이란 말이야. 지금 현재 얼마 늘었다? 4cm. 근데 몇 cm까지 늘리고 싶다? 8cm. 그러면 이 그래프를 상상을 해. 이렇게 해서 자 봤을 때 우리 등가 속도 했을 때 기억나나? 원점에서 시작하면 1, 3, 5, 7, 9 늘어나지? 그럼 현재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1이었다. 됐습니까? 근데 이때까지 늘리게 되면 누적된 에너지는 4가 될 거고 필요한 건 얼마? 1, 3, 3이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얼마의 일이 필요하다? 아까 갖고 있던 거 몇 배? 3배가 4배가? 3배가 필요한 거지. 3배. 누적해서 4배일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만큼이 만약에 2원이었다 치면 내가 이렇게 될 때 더 늘릴 때 하는 일은 3, 2원에 해당할 거다.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있었었고 그래서 거기 빈칸 밑에 놔둔 거 내가 그래프에 직접 한번 써보라고 있었던 거다. 혹시 빈칸 그래프에 안 채워진 사람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검사한다. 이랬나? 그때는 얘는 뭐가 필요해? 1, 3, 5, 7, 9도 필요하다는 거. 됐습니까? 여기가 1, 2원, 여기가 3, 2원, 여기가 그 다음에 있으면 5, 2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 됐나?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풀었을 때 최대한 빨라야 되거든. 그럼 봐봐. 얘가 너희들 나왔을 때 K는 F는 KX, K는 X분의 F 되면 되지.
근데 이래가지고 문제 풀 때 시간 모자란단 말이야. 딱 봤을 때, 아, 이거 1m 늘리는데 필요한 힘의 크기다. 얘가 딱 바로 가야 된다고. 알겠나? 그치? 한 사람이라고 적어놔야지. 그치? 1m.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 K는 뉴턴 퍼 미터였다는 걸 얘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빨라지지. 1m 늘리는데 필요한 힘 크기. 필요한 힘의 크기. 얘였다. 1m를 늘리겠다. 그때 필요한 힘의 크기가 탄성 계수였다. 그래야 공식 안 쓰고 바로 딱 구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너무 안 돼? 자, 그리고 난 뒤에 봤을 때 고대 29쪽의 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겠지? 위치 운동과 탄성 포텐셜 운동. 애들 있는 거, 이건 뒤에서 문제로 할게. 그 30쪽에 크게 문제가 없었지? 그치? 3쪽에 크게 문제가 없었을 건데, 자, 저번에 문제 있던 것부터 먼저 하고, 선생님이 뒤에 열 부분을 할게. 일단, 31쪽에는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갈게. 31쪽. 혹시, 요건 선생님 뒤에 문제 하려고 하니까, Q는 뭐였지? Q는 CM 델타 T. 근데 왜 나왔지? 왜 나왔지? 이게 우리가 가한 열량이 뭐하고 비례한다? 온도 변화하고 비례하더라. 그리고 질량의 역수가 온도 변화하고 비례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는 두 개를 비교하려면 나머지는 일정해야 한단 말이야. 위에 거 당연히 지금 현재 종류는 똑같은 상황인데 얘는 양도 똑같아. 물질의 질량. 얘들은 공급했는 열량이 똑같아. 그런데 질량이 달랐어. 이런 식으로 한 거지. 나 그래서 물질의 온도 변화는 그렇지. 열 많이 공급하면 온도 많이 올라가겠지. 양이 적으면 온도 많이 올라가겠지 했단 말이야. 근데 과학자들이 비례한다 참 싫어한다 그랬지, 그지? 그래. 분수꼴도 참 싫어해. 됐습니까? 그래서 비례한다 대신에 등호를 하기 위해서 비례상수를 넣었다. 상수는 C나 K를 쓰더라. 이 부분 할 때 C 쓰면 예쁜가 봐. 그래서 C, M, 델타 T랑 열량이랑 비례하더라. 그러나 열량, 퀀터티, 퀄리티. 퀀터티 될 거니까 양을 Q로 했다는 거지. 오늘 이따 뒤에 나올 때 또다시 Q가 있을 거란 말이야. 양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이거 등호로 넣었지. 등호로 넣으면 다시 비례상수 C였지. 그럼 C에 대한 정리를 해줘야 되겠지. 맞나? C는 뭐라고? M, 델타 T분의 Q가 되는 거라. 믿어야 돼. 물리가 어떻게든 제일 편하고 제일 보편적인 학문이 될 수가 있다. 한 번만 이해를 잘하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1kg을 1도씨 올릴 때 얼마의 열량이 필요하냐? 이렇게. 끝나? 그래서 물질마다 다르더라. 스페시픽 히트 이렇게 해서 비열. 열을 비교 한번 해보자. 비열. 끝나? 이랬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Q는 CM 델타 T인데 비열의 단위가 이만큼. 근데 여기서 키로 빼고 키로 빼도 상관이 없지. 됐습니까? 물비열은 얼마? 물비열은 1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였으니까 물비열은 1 칼로리 퍼 그램 도시 킬로 빼도 되더라. 됐지? 근데 물의 비열 하나 더 있었지? 얼마로? 물의 비열이 왜 하나 더 있었을까? 얘 대신에 뭐 써도 돼? 4200줄을 써도 됐지? 4200줄. 그치? 그래서 4200줄 퍼 킬로그램 도씨. 됐나? 그러면 4200줄 말고 칼로리는 얼마? 4.2 줄 퍼 킬로그램 도씨. 쭉 얘들은 내가 백지에 쓸 수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돼. 이랬나? 백지에 쓸 수 있는지까지. 여기 쭉 적힌 것들은 됐습니까?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갔을 때 32쪽. 32쪽에 보면 선생님이 혹시 여기 중간에 줄의 실험이 있거든? 지금 심심해서 넣어놨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밑에 빈 여백이 있다는 건 너희가 따라서 봐야 됐던 거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줄의 실험. 그때 쌤 뭐라고 얘기하겠냐면 줄이라는 할아버지가 물통이 있다. 물통에 여기에 날개가 있어서 요 날개가 돌아가면 뭐가 발생할 거다? 마찰이 발생할 거고, 마찰이 발생하면 열이 발생할 거고, 이 열에 의해서 물의 온도가 좀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추가 여기에 추를 매달아 놨다는 거지. 이렇게 높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걸 할아버지가 손잡이에서 빙글빙글 돌리면 얘가 추가 여기 도르라고 쫙 장치가 돼 있어. 또르르 올라간다는 거지. 됐나? 돌리면 맷돌 돌리듯이 돌리면 올라간다. 올라갔다가 할배가 딱 났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추가 내려가면서 얘를 돌릴 거란 거지. 이랬지? 그러면 할아버지가 뭐 했어? 추를 올린 일을 했지? 됐나? 추를 올린 일을 해두면 그 추가 올라가 있다가 추의 위치 에너지가 손 놓으면 내려온다. 뭐로 바뀔 거다? 운동 에너지로 바뀔 거다. 됐지? 자, 깨워야 된다. 자, 혹시 졸린 사람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얘가 운동 에너지로 되고 그게 얘들이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가 회전축을 회전시킬 거고 회전축을 회전시켜서 결국 마찰에 의한 열로 전환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요 기구 자체 이름이 열량계인 거야. 열량계. 이리 봐. 체중계는 뭐 되는 거야? 체중되는 거지. 열량계는 뭐 되는 거야? 열량을 재는 거다. 그러면 이 열량 얼마 발생했습니까? 라고 계산하는 것. 요 안에 물을 넣어뒀고 물이 온도가 올라가는 걸로 Q는 CM 델타 T로 열량을 계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 됐나? 그러면 너희들 문제 아니고 그 위에 거 줄 실험에서 몇 킬로그램짜리인데 10kg 동그라미 하고 10kg짜리 몇 개? 2개였어. 동그라미 하고 그리고 몇 미터? 1.6m를 낙하시킨 걸 몇 번 한다? 20번을 한다는 거지. 그럼 내가 직접 적어야지. 그거 적혀 있는 거 어떻게 믿니? 원래 일은 어떻게 해? 얘 올리면 MGH지. 맞나? 일은 MGH. 근데 MGH인데 얘가 단순하게 하나가 있던 게 아니지. 그치? 그러면 M이 얼마? 몇 킬로그램짜리가? 10kg짜리가 2개였나? 됐습니까? G를 밑에 살짝이 보라고 좀 놔뒀거든. G를 9.8로 해놨단 말이야. 9.8로. 됐습니까? 그리고 높이 H 몇 미터? 1.6m야. 근데 그걸 몇 번 하자? 20번 하자고. 그래서 MGH 되는 걸 20번 해보자. 이렇게. 이해됐나? 그래서 혹시나 얘가 또 실수가 있을까봐 나도 계산기 똑똑똑똑 두드려 봤어. 6272 6272 줄 되더라고. 됐나? 그런데 분명히 할배가 일해준 만큼 열로 바뀌어야 되지. 그치? 오차는 생길 수가 있다. 근데 이 안에 물이 얼마 있었대? 동그라미 2번에 5kg인 열량계 밑줄 물 동그라미 0.3도씨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게 5kg인 열량계라는 게 물이 이 안에 5kg 있다 이 말인 거야. 근데 온도가 몇 도 올라갔다? 0.3도씨가 올라갔다. 이해됐나? 오케이? 그러면 밑에 Q는 발생한 열량을 어떻게 구할 거라고? CM 델타 T. CM 델타 T.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물 열량 하려고 하니까 비열이 있어야 되잖아. 솔직히 한번 봐봐. 얘 비열 얼마로 봤어? 1kcal per kg 도시지. 이해됐습니까? 그래. 그러면 얘가 1kcal per kg 도시지. 전 세계 모든 과학자를 같이 보려고 하니까 흔하게 항상 구하고 있는 게 물이었었고 그걸 숫자 표현하면 좋겠다.
1로 했다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하고 C. M 얼마? 5. 델타 T 얼마? 0.3. 됐습니까? 그럼 얼마가 되지? 곱해버리면 1.5 킬로칼로리 된 거 맞나? 얘는 지금 단위 생략했는데 킬로그램이었고 도시였으니까 날아가겠지. 됐지? 자, 그러면 지금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 1의 열당량이가 열의 일당량이가 열의 일당량. 그럼 그때 말로 기억해야 된다 그랬지. 열의 일당량. 열의 1 당량이 나오기 위해서 공식이 뭐였지? 공식이. 자, 봐봐. W랑 1이랑 무슨 관계다? W랑 열량 Q랑 비례 관계이다. 분명히 일을 많이 해주면 그게 뭐로 바뀔 거다? 열로 바뀔 거다. 그치? 누가 실험을 했어? 줄이 실험을 했지. 줄이 실험을 해서 야, 내 이름을 비례상수로 써라. 한다 그랬지. 근데 이건 어쨌든 너희들 줄 할아버지가 J를 붙였는지 이쪽에 붙였는지 외워야지. 입으로 외워야 된다. 뭐는? W는 JQ. 다시 말하고 W는 JQ. 물리니까 공식 모르면 못한대. 이랬나? 다시 뭐라고? W는 JQ. 그러면 W는 JQ. 비례상수 넣었지? 그럼 다시 비례상수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 맞나? 그치? 외투 벗어. 응. 자, 그럼 J는 뭐분의 뭐? Q분의 W 되겠나? 됐습니까? 그러면, 잠깐만. 요게 뭐라고? J가 열의 1당량. 열의 1당량. J는 뭐분의 뭐? Q분의 W지. 몇 킬로칼로리? 1.5. 1.5 킬로칼로리로 얼마? 6272 줄만큼 일을 했다. 이랬습니까? 이렇게 되면 계산하면 약 얼마라고? 4200 정도 될 거라고. 4200 줄 퍼 킬로칼로리. 되겠나? 쌤 심심해서 빈 여백을 놔둔 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문제 풀 때도 쌤 빈 여백을 놔뒀을 때는 그게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거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적혀 있는 거, 그치?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확인을 해줘야 한다. 이랬나? 자, 뒤로 넘어갑니다. 32쪽. 그래서 아래쪽 것까지 해야 되는데, 자, 사실은 32쪽 아래쪽에 예제하면서 애들이 질문이 있었어. 질문이 있었어. 딴반에도 보니까 애들이 질문이 있던데, 질문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첫째 줄의 실험 장치 밑줄. 한 개 질량이 몇 킬로그램? 한 개 질량이 2kg 밑줄. 이제 안 춥다. 빨리 외투 벗고. 아니, 필요한 물 마시고 와.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는 알겠는데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나아. 자, 여기서 쌤 싹 지웠는데 일해준 게 얼마야? 일해준 게. 준현아 구했나? 일해준 거. 얼마? 아, 쌤 못 들었어. 3.92. 아, 잠깐만. 얘들아, 여기 1은 mg h에 해당하지? 그치? 그거로 열은 cm 델타 t다. 옆에 한번 적어주시고. 적어라. 적어라. 적고. 자, 근데 이게 위에 줄 실험 장치거든. 몇 킬로그램짜리다? 한 개의 질량이 2kg이지. 그럼 해줘야 되는 게 얼마? 한 개의 질량이 2kg이면 위에 줄 실험 장치 봐봐. 8배가 있을 때 추가 몇 개? 2개였거든. 2개였기 때문에 M이 얼마? 2kg짜리가 2개. G가 9.8. H 몇 미터? 1. 됐지? 자, 그러면 이거 계산, 너 인수분해 배웠지? 쌤 항상 얘기했지, 그치? 얘를 9.8 곱하기 4를 9.8 곱하기 4.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안 된다. 뭐 해야 돼? 그치? 4 곱하기 10 빼기 0.2로 할 거다. 10이나 100이나 1000이나 10의 거듭제곱에 가까운 숫자가 있으면 그거 빼기 하는 게 더하기 빼기로 가능할 거라고.
됐나? 뭐 얼마 빼기? 40 빼기 0.8로. 됐나? 그럼 얼마? 39.2줄인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딴반에 애들 쓰면 숫자가 왜 안 맞아요? 그치. 두 개를 갖다가 그림에서 보니까 두 개였다. 그거 넣었어야 돼. 그치? Q는 CM 델타 T는 어떻게? 아까 열량이 얼마? 9.3 칼로리 이렇게 돼 있지? 자, 공식 뭐라고? 열의 일당량 나오는 공식. 입으로 외워야 되는 거 뭐? W는 JQ. 그치? W는 JQ. 이렇게. 그럼 J가 뭐라고? Q분의 W가 될 거다. 얼마분의? 9.3분의 39.2가 되겠다. 나 그죠? 계산기 해보면 얼마라고? 4.2 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됐습니까? 뒤로 넘어가서 쫙 가서 어디? 36쪽? 36쪽. 자, 빠르게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딴 거는 괜찮은데 요거는 알아두자. 16번에 위에 누가 있어? 수레가 있지. 몇 킬로그램짜리? 3kg짜리. 여기에 몇 킬로그램짜리? 2kg짜리. 자, 마찰 무시하나 안 하나 확인. 마찰 무시했지? 그리고 공기 중에 떨어지는 것도 있으니까 공기장 무시했지? 그치? 그러면 이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아니야? 맞지? 자, 이거 중요하대. 자, 이렇게 적자. 증가한 거, 감소한 거 똑같다. 증가한 거, 감소한 거 똑같다. 무슨 얘기냐? 혹시 얘가 여기 H만큼 떨어지대. 그치? 그럼 만약 이게 요만큼 떨어지면 빨라졌을까, 느려졌을까? 혹시 이거 운동 방정식 아니가? 질량, 힘 있고 이렇게 되면 운동 방정식. 그럼 등가속도 운동이지. 그럼 분명 이동하는 동안 속력 빨라졌을까, 안 빨라졌을까? 빨라졌겠지. 빨라졌겠지. 등가속도 정지하고 있다가. 아니면 원래 속도 있다가도. 그치? 그러면 이라 뭐가 증가할까? 얘가 A, 요게 B. A, B 빨라지지. 빨라질 거니까 A, B의 운동 에너지는 아마도 증가할 것 같다. 됐습니까? 쌤 풀이 방법이다. 이렇게 적는다. A, B 운동 에너지가 뭐가 감소했을까? B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것 같다.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야기해야 되는데 A는 B는 운동 에너지 다 증가했다. 그러니까 쌤이 증가 이꼴 감소로 이야기했다는 거지. 그치? 그럼 왜? 이거 이항을 하게 되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잖아. 그럼 쌤 0 되겠지. 됐나? 오케이. 그럼 이때 자, 쌤 질문. A는 얘라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A는 증가밖에 없지. 증가겠지. B는 역학적 에너지 증가했을까 감소했을까? 아니, 그렇지. 어떻게 모른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합은 같아야 되지. 총량은 같아야 되지. 연결돼 있으니까. 그럼 A는 증가밖에 없어. 하지만 B는 증가도 있고 감소도 있지. 총량이 같아야 될 거니까 A가 증가했으니까 B는 감소해 줘야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이게 이따가 다른 거 할 때 필요한 문제가 있단 말이야. 저녁에. 됐나? 자,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풀 거거든. 이렇게 풀 거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 A는 증가밖에 없지. 그 B는 증가도 있고 감소도 있는데 어느 게 큰지는 뭐로? A가 증가했으니까 B가 감소다. 이렇게 가야 된다. 하겠어? yes. 그럼 일단 기억에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 A는 운동 방정식 시그마 M분의 시그마 F. 그럼 여기서 20. 그럼 20. 가속도 얼마? 4. 미터 퍼 세컨드 되고 나올 거고. 두 번째, 니은에 중력이 B의 한 1 밑줄 쫙. 그게 결국은 얘들아 B의 위치 에너지 감소 아닐까? 맞지? BEP. BEP가 되겠지. 체크했나? 그러면 BEP랑 같은 거 뭐? ABEK가 돼야 되겠지. 그럼 니은 마음에 안 들지 않나? AB 운동에너지 감소 합해야지 같겠지. 운동에너지 증가 합해줘야 되겠지. 그럼 B만 있으면 안 되고 누구?
AB라고 고쳐줘야지. 확인됐습니까? yes. 디귿에 1m 낙하했을 때 운동에너지 합은 그럼 이거네. 운동에너지 합은 B 내려가는 거랑 똑같겠네. B, M, G, HG. 됐습니까? 몇 줄? 20줄. 그럼 이렇게 되면 속력 구할 수도 있겠지. 자, 요거 색깔펜, 다른 색깔펜으로 하나만. A, B, 운동에너지 B가 몇 대 몇이게? 얘 줄로 연결돼 있지. 그치. 색깔펜으로 줄로 연결돼 있다. 줄로 연결됐으니까 뭐가 일정할 거다? 속력이 똑같을 거다. 그러면 운동에너지는 어디 비례할까? 질량에 비례하겠지. 질량이 몇 대 몇? 3대 2. 얘 A 운동에너지 얼마? 3대 B 2 B 2P 감소 5. 3대 2대 5. 됐습니까? 에너지 양이 똑같아야 한다. 되게 중요한 팁이다. 됐지? 요거 16번 별표대. 16번 별표.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게. 선생님이 지금 문제에서 묻진 않았지만 A, B 속력은 어떻게 될까? 1m 내려왔을 때 얘가 20줄이지. 1m 내려왔을 때 얘가 20줄이었으니까 그 20줄에 대해서 몇 대 몇? 3대 2였지. 그러면 얘 B 운동에너지 얼마일까? 8줄이잖아. 그치. B의 거는. 그에 대해서 5분의 2니까. 맞습니까? 그치. 3대 2니까 5분의 3, 5분의 2니까. 맞지? 8줄이지? 8줄은 얼마? 2분의 M. V제곱. 2루트 2. 지금 안 되고 상관은 없음. 요거는. 말 듣나? 오케이? 진우가 궁금한 거? 듣나? 그러면 이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라. 1m 내려갔을 때, 5m 내려갔을 때 마음대로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지. 됐지? 근데 되게 꿀팁이 얘가 3대 2대 5 하면 나중에 그냥 몇 배이다 이렇게 물었을 때 편하게 찾을 수 있을 거다. 됐습니까? 요 풀이한 거 중요하다. 자, 17번. 그 16번 정답은 기역 디귿이 될 거고 17번은 2kg짜리가 10m/s로 자, 요렇게 있었는데 이 위에까지 5m 높이 있던 애 과연 10m 높이 지점까지 올라갈 수는 있으려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몇 kg짜리였다? 2kg짜리였고 10m/s였다. 보는 순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일까 아닐까 확인해 줘야 되지. 어떻게? 공기장 마찰 이런 얘기 있나 없나? 제일 끝에 있지. 저항 마찰 XX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인 거야. 그러면 여기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다 있었다. 위치 에너지 mgh. mgh. 중력과 속도 g 10으로 한다 그랬지. 그러면 얼마? 100줄. 운동 에너지 2분의 m v제곱. 몇 줄? 100줄. 그럼 몇 줄? 200줄이지. 2p, 2k 하면. 맞나? 그런데 여기는 5m일 때 100줄이면 10m이면 몇 줄? 200줄을 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필요한 거 맞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합이 200이지. 탁 올라가는 순간 정지. 됐습니까? 탁 올라가면 정지하면 되겠네. 오케이. 자, 그래서 기억해. 지면 역학적 에너지 200줄이다. 맞지, 그지? C, 운동 에너지. 얘는 C는 지면이야. 그러면 여기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겠지. 200대 줘야 되겠지. 날리고 세 번째, 뒤에까지 갈 수는 있다. 가는 순간 정지다.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18회, 20회. 이거 딱 보면, 자, 쌤이 요 얘기를 좀 하고 싶다. 첫째 줄 용수철, 마찰 X, 마찰이 없는데 매달았어. 근데 둘째 줄에 평형점 O, 네모 박스. 평형점 O. 그럼 얘가 뜻이 뭐지? 평형점 O. 자, 그림 밑에 쌤 빈여백 놔뒀지? 그림 옆에 빈여백 놔둔 이유가 있단다. 자, 이렇게 용수철 돼 있는데 너희들한테 여기가 O점이다.
그리고 A점, B점 해놨지? 그치? 그림 밑에다 적어줘라. 평형점. 평형이란 말은 어떤 평형을 의미하냐? 힘평형이다. 이게 힘평형이다. 힘평형. 그러면 여기다 적어놔. 힘이 평형이다. 합력은 제로다. 이렇게. 이 자리에 있으면 힘평형이란 말이에요. 합력형. 아, 이거 용수철이 왼쪽으로 당기켜지지도 않고 오른쪽으로 밀려지지도 않고. 나 만약에 5점에서 A까지. A는 지금 압축된 상태지. 맞지? B는 지금 늘어난 상태지. 그러면 A는 압축됐으니까 아니 나 이쪽으로 갈래. 이렇게 탄성력이 작용할 거라고. B는 늘어나 있었지. 그럼 나 원래대로 되돌아갈래? 이렇게 힘이 작용하려고 할 거라고. 하지만 이 점은 힘평형이다. 용수철에 따른 힘이 없대.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용수철 늘어난 길이가 하나도 없는 거구나. 이렇게 된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용수철은 여기서 혹시 마찰 공기장이 있대 없대? 없는 거다. 첫째 줄 마찰 없다가 있고 그럼 마지막에 단 공기장이 없다라고 있고. 그치? 그러면 첫째 줄 마찰 X하고 넷째 줄에 공기장이 X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지. 그치? 그때 선생님 이럴 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면 이거 두 개가 대칭으로 똑같아요. 대칭. 기억해야 한다. 대칭으로 똑같을 거다. 대칭으로. 압축되었던 길이만큼 늘어날 거다. 이해됐나? 꼭 기억해야 되는 항목이다. 자, 그렇다면 일단 18번에 5점을 지나서 B를 향할 때 그럼 자꾸 늘어나지? 그럼 늘어난 길이가 있으니까 탄성 포텐셜은 증가하겠지. 나 근데 B에 가면 왕복이거든. 왕복. 대칭이란 말은 얘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끝에 턴. 내가 이렇게 약속했던 거 있나? 턴한다. 정지 상태다. 턴한다. 정지는 물리시간이 필요하다. 됐나? 오케이. 그래서 위로 던져도 턴할 때는 정지다라고 이야기했지. 진자 운동할 때도 얘가 갔다 오면 턴했다. 정지다. 됐나? 공식처럼 필요한 거다. 자, 내려갑니다. 그래서 18번은 증가 0. 19번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 비교하는 거지. 얘는 X제곱의 B라는 거 맞나? 변형된 길이 제곱에. AB 똑같지? O는 빵이지.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A랑 B랑 똑같고 O는 빵이니까 제일 적다. 두 번째, 운동 에너지가 최대다. 이렇게 되나? 여기 지금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겠지. 그런데 이 5점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 빵이지. 운동 에너지 최대. O. 됐지? 세 번째, 역학적 에너지는 all 같다. 모두 같다. 됐습니까? A, 등호 O, 등호 B. 자, 20번에 어느 지점이든지 역학적 에너지 똑같죠? 저항 마찰 무시했으니까. 두 번째, A점을 향할 때 압축되지? 근데 압축되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 늘어나지? 운동 에너지 감소? 빙고. 세 번째, A, B. 탄성이 최대 아닐까? 운동이 빵이겠지. 정지니까. 됐습니까? X. 4번. O에서 운동 에너지 어때? 최대. 맞나? S. 탄성 포텐셜 O가 빵. 그렇지. 요 말 기억해야 돼. 파란색. 난 진짜 중요한 건 파란색이라 했다. 평형점. 힘평형. 탄성력이 없다. 변형점 길이가 빵이다. 이랬지? 23번. 23번. 우리가 봤을 때 일단 23번에 20도씨 100g 동그라미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왜?
3kcal니까. 끝나? 이제 답 얼마? 보자. 그러면 20도씨고 100g 물에 3kcal 열량이지. 그랬을 때 온도는 몇 도씨가 되느냐? 뭐 써야 될까, 얘들아? 공식. Q는 CM 델타 T 비질온, 비열 질량 온도 변화. 비질온. 그러면 열량 좋지? 열량 3kcal이고 비열 얼마? 그러면 1 kcal per kg 도씨. kg이지. 그 첫째 줄 100g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얼마로 고칠까? 0.1 0.1 델타 T 얼마? 랭크 얼마다? 32다. 근데 속으면 안 되지. 자, 어떤 쌤들은 이렇게 한다. Q는 CMT. 나는 그 반대다. 열량과 온도가 변해야지. 델타 T지. 그래야지 안 속지. 델타 T. 됐습니까? 고전 방식이긴 한데 요즘은 뭐 델타 작배? 아니야. 그게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거라. 델타 T 넣어야지 온도 변화가 30이지. 원래 얼마? 20. 그럼 나중 온도는 50도씨. 이해됐습니까? yes. 24번 보겠습니다. 24번. 첫째 줄 열량 별표. 잠깐만. 고민이 되는데 열량의 단위를 줄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준호는 있다 없다? 열량 단위 줄이라고 할 수? 할 수? 있어. 있어. 이게 왜 되지? 열량 킬로칼로리였는데. 자, 발에. 자, 이 물건의 가격은 $5다. 되나 안 되나? 빠른데. 우리나라는 달러로 못 사야겠다. 그럼 환율 적용해서 이거는 얼마다라고 해야 되겠지. 자, 열량이라는 게 정확하게 이동하면 뭐냐면 이동하는 열에너지 양이야. 이동하는 열 에너지의 양. 이게 열량이야. 그럼 얘도 무슨 단위? 에너지 단위네. 그치? 그래서 열량의 단위를 줄이다라고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우리 그거 기억나? 혹시 안 적어도 돼? I는 F 델타 T는 M 델타 V는 델타 P. 자, 대문자, 소. 다 소문자야. 그러면 그것까지 봐야 되는데 벡터고, 힘이 벡터고, 속도 벡터고, 운동량 벡터지. 이런 거 했을 때 쌤 그때 뭐라고 했냐? 야, 충격량은 단위가 뭐지? 뉴턴 세크다. 그치? 운동량 변화량 단위 뭐 쓰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쓰지? 그치? 하지만 얘들 같은 거 맞아 아니야? 같은 거 맞아. 같은 거 맞지만 너 공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이래서 운동량은 이렇게 구했지만 답은 충격량 할 때는 뉴턴 세크로 대답은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런 것처럼 열량도 단위 줄 돼 안 돼? 돼. 근데 통상적으로 대답을 할 때는 칼로리로 이야기한다는 거지. 단위는 줄이다. OX. 됩니다. 오다. 자, 두 번째. 온도 차이가 있으면 열이 이동. 맞지, 그지? S. 세 번째, 보온병 열고 흔들면 동그라미. 내가 뭐 했지? 이랬지? 이라면 열로, 어이구야, 틀렸네. 열이 이리가, 일이 열이가. 일이 열로. 됐습니까? S. 자, 25번에 5kg, 2개, 1.5m. 됐나? 자, 그럼 뭐하지? 밑에 보니까 물었는 게 열량 얼마일지 네가 구해라 이 말이지. 뭐 써야 되는 거지? W 이꼴 JQ. 자, 적어놓고 W 이꼴 JQ 쓸 거다. W는 JQ 쓸 건데, 자, 내가 지금 일한 거 얼마지? MGH에 대해서 하는 거가? 됐습니까? 뭐 곱하기? M, O, 2개, G
9.8, H 1.5 됐나? 오케이. 자,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오, 여기까지 하면 98이가? 여기까지 하면 98이가? 98에 대해서 1.5배제. 1.5배 한다면 98에다가 49를 한 번 더 구하는 거지. 그치? 곱하기 1.5는 너가 손으로 써라는 얘기 아니다. 1.5. 한 배하고 반쯤 더 할 수 있느냐? 얼마? 98 더하기 49가 되겠지? 147. 줄 이제? 됐습니까? 오케이? 그때 밑에 열량 물었지? 그럼 잠깐만. 꼭 공식 써야 되나? 너희들 지금 칼로리로 물었지? 잠깐만 보자. 우리가 이게 얼마? 1 칼로리였나? 몇 줄? 4.2 줄이가? 1 칼로리면 4.2 줄 아이가? 이건 킬로칼로리 물었나? 칼로리 물었나? 칼로리잖아. 얘 칼로리잖아. 맞지? 그럼 이 칼로리로 물으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칼로리로 물으면 몇 칼로리인지 해야 되지? 줄 없애야 되지? 줄 없애야 되면 이 자리에 어떻게? 줄분의 칼로리 적히면 끝나는 거 아이가? 끝나? 몇 칼로리? 1 칼로리 몇 줄? 4.2줄. 네? 그치? 꼭 공식대로 써야 되는 게 아니란 거지. 내가 요걸 어떻게 환산할 거냐? 그래야 단위가 없어지고 칼로리가 남겠지. 됐나? 그럼 4.2분의 147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됐습니까? 답 계산을 했네 내가. 4.2분의 147. 혹시 이게 42분의 1470 뭐로 떨어지나? 7로 떨어지면 7, 6이 7, 2, 10. 또 나눠지나 안 나눠지나? 나눠지겠지? 그치? 정답 얼마? 35. 됐습니까? 그 다음 26번. 1번 줄의 실험은 열과 일 사이 관계. OX. 그 문제는 봐야 돼. 26번에 1번, 2번은. 줄 실험 열과 일. 열의 1 당량. OX. O. 두 번째 1 칼로리. 4.2줄. 맞아 아니야? 안 헷갈리지 숫자? 단위 안 헷갈리지? 쌤 겠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단위가 간단, 숫자는 복잡. 하나 둘 셋 넷. 4200 됐던 거 킬로칼로리 4개 됐던 거 됐지? 오케이. 그럼 이번에 OX. O. 잠시 휴식. 자 보겠습니다. 쌤이 이런 33쪽 지금 해야 되는 게 연력학체 1법칙, 연력학체 2법칙 요런 얘기들을 할 거거든. 그리고 35쪽 가면 열기관의 효율 요런 얘기가 있단 말이야. 됐나? 사실 남았는 페이지는 3페이지밖에 없어. 3페이지밖에 없는데 자 일단 선생님이 뭐 A4용지 따로 노트 안 하고 33페이지 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다가 필기하자라고 이야기할 거거든. 이해됐나? 33쪽에 따로 별도로 필기를 안 하고 볼게. 자 일단 쌤 봤을 때 우리가 못 들어봤던 게 있다. 제목은 안 적어도 되겠지, 그치?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 그러면 연력학, 이게 뭐죠? 만약에 우리 앞에 건 공기저항 마찰 없을 때였지. 근데 공기저항 마찰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있다면 역학적 에너지가 일부가 열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열로 역학적 에너지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연력학제 1법칙, 2법칙은 일단 1법칙을 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할게. 자, Q가 뭐였지? Q가 열량이라고 하는 건 이동하는 열에너지 양이라 그랬지? 맞지? 잠깐만 안 적어도 돼. Q, 이동하는 열에너지 양이었다. 맞지? 이동한 열에너지 양인데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일단은 쌤이 요걸 하기 전에 첫 번째 아, 쌤 적어라 라고 이야기하면 적으면 돼. 이따가 만약에 기체가 있단 말이야. 기체, 액체. 얘들을 통틀어서 뭐라 하냐면 기체와 액체는 우리가 흐르는 성질이 있다. 유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유체다. 그런데 사실은 이 유체는 질량이라든지 힘을 측정하기가 상당히 불편해. 이동하는 물체. 질량 측정하기가 불편하고 힘 측정하기가 불편하다. 책에 안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고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얘들은 뭐로 대체할 거냐? 밀도로 대체할 겁니다. 힘 대신에 뭐로? 압력으로 이야기를 할 거다. 나 혹시나 밀도는 뭐분의 뭐지? 부피분의 질량이지. 그렇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 거라. 근데 압력은 뭐분의 뭐지? 압력도 뭐가 있었는데, 자, 만약에 쌤이, 자, 볼펜을 들고 있다면, 자, 꼭 누르고 있으면, 안 움직이고 있다? 힘 평형이지. 물체가든지 힘의 평형. 맞지?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쌤이 만약에 볼펜 뾰족뾰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가 훨씬 더 아플걸? 그러면 눌리는 정도가 압력인 거야. 힘의 크기는 어땠을까? 똑같았겠지. 그런데 여기가 훨씬 더 아프겠지. 그게 면적이 어때서? 작으니까 압력이 컸던 거야. 이러겠나? 그럼 우린 여기서 이 생각을 해야 돼. 압력은 눌리는 정도는 왜 멈춰 있을까? 왜 멈춰 있을까? 왜 멈춰 있을까? 쫓겨나기 전에 똑바로 해래. 알았어? 압력은 뭐분의 뭐? 면적분의 힘의 크기. 면적분의 힘의 크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됐나? 근데 혹시 압력을 영어로 뭐라 하지? 프레스, 누르다지. 프레셔 해서 압력이 P. 됐나? 면적은 A 또는 S를 써. 근데 이거 압력할 때는 A를 쓰더라고. A를. 됐지? 힘은 포스 F. 됐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쌤 압력은 그리고 우리가 물리 시간이니까 단위를 이야기해야 될 거잖아. 그럼 단위를 뭐 쓸까? 여기서 따오면 힘의 단위 뉴턴. 퍼 면적이니까 제곱미터가 되겠지. 됐나? 오케이.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압력 이야기했던 할아버지가 계셔. 왜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토리첼리 수은기압계 있었지. 근데 그거 말고 1013 헥토파스칼 기억나나? 오케이. 파스칼. 그게 파스칼 할아버지가 압력을 이야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요만큼이 파스칼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요건 적어야 되겠다. 자, 따라 적자. 오른쪽 옆에 적자. 유체는 압력을 이야기하겠다. 유체 압력을 이야기했다. 압력 P는 뭐분의 면적 A분의 힘 대문자 F라고 하겠다. 그러면 단위는 뭐 쓸까라고 생각하면 힘 단위 뉴턴 퍼 제곱미터당. 됐습니까? 이 얘기를 누가 이야기했다? 파스칼이 이야기했다? PA 이렇게 된 거지.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 다른 색깔로 적어주자. 변형. 자, 속력은 꼭 시간당 얼마를 해야 되는데 얘는 혹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면적당 힘이긴 하지. F는 P 곱하기 A. 다 대문자다. 면적도 A 대문자, 힘도 F 대문자, 압력도 P 대문자. 됐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다. 자, 이따가 요거 써먹을 게 있을 거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요거 하나 있었었고 두 번째 쌤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이제 또 잠깐 듣는다. 내부 에너지라는 게 있어. 내부 에너지. 우린 지금 이제 기체 이야기 할 거거든.
기체 이야기할 건데 혹시 기체가 이렇게 원기둥처럼 돼 있는 통이 있대. 원기둥처럼 돼 있는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실린더라고 이야기해. 실린더. 원통형으로 생각. 그치? 실린더 안에 여기 위에 칸막이로 막혀져 있던데 요 칸막이 막혀져 있는 걸 우리가 피스톤 이렇게 이야기하지. 근데 피스톤은 어떻게 압력이 동일한 그 지점에서 멈춰. 무슨 얘기냐? 바깥쪽에 대기가 있으면 대기압. 안쪽에도 기체가 있으면 바깥쪽과 안쪽이 서로 누르는 힘이 같아진 데서 멈출 거야. 됐습니까? 일단 내부 에너지 이야기할 거다. 요 그림을 잠깐 그려준다. 피스톤과 실린더가 있고 실린더라고 나오면 얘는 피스톤은 안팎으로 압력이 같은 지점에서 멈췄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 안팎으로 압력이 같은 데서 멈췄다. 자, 그리고는 여기 기체 입자를 좀 써보자. 한 3개 정도만 쓸게. 3개 정도만. 같이 쓰면서 듣습니다. 여기 기체 입자가 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는 건 이렇게 이야기해. 이상기체. 이상기체가 뭐냐면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와 진짜 환상적으로 딱 기체네. 어떻게 봐도 기체네 하는 게. 그래서 이게 나중에 화학 시간에 나올 건데 좀 길게 시간 투자하기가 그래서 좀 넘어갈게. 아 정말 기체스럽다. 우리가 봤을 때 정말 학생답다 이런 느낌 들듯이 정말 기체답다. 가볍고 빠르게 움직이고 자기네끼리 인력 청력이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일단 무시합니다. 이 기체는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 무시합니다. EP 무시. 그리고 무슨 에너지만? 운동 에너지만 지닌 걸로 간주를 할 거다. 이랬나? 위치 에너지 무시하고 운동 에너지만 지닌 걸로 간주를 할게. 됐나? 자, 아까 쌤이 다른 색깔펜 잠깐만 다른 색깔펜 하나에다 적자 22. 요 입자가 지닌 에너지가 22대. 또 다른 입자는 32. 또 다른 입자는 42. 그래 놓고 그 옆에 실린더 옆에다 적어라. 일정한 온도. 봐. 우리 같이 공부하지만 나는 이 부분이 빨리 이해가 되고 나는 저 단어 나올 때 빨리 이해가 되고 다를 수가 있잖아. 온도가 똑같으면 사실 에너지가 같을 것 같지만 얘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지만 평균적인 에너지 이야기할 거거든. 평균적인 아까 쌤 내부 에너지 이야기했지. 그치? 내부 에너지는 얘가 갖고 있는 총 운동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다. 전체 에너지. 그럼 저 입자 몇 개 있어? 3개가 있지. 근데 에너지 다 합하면 얼마야? 9이제. 맞지? 9이제. 쌤이 여기다 이렇게 적어볼게. 내부 에너지를 어떻게 적을 거냐면 U라고 적거든. U. 내부 에너지 이게.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N, EK 바. 어떤 의미일까? N은 분자수. 분자수. 우리가 화학 시간에 몰수 이렇게 이야기하지. 지금 같이 쓰기. 분자수 곱하기 EK 바제. 혹시 EK, K 너무 크게 써. 운동에는 바가 언제? 평균. 그렇지. 그럼 이렇게 봐봐.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였어? 9이야. 근데 몇 개지? 3개. 얼마? 3위짜리가 3개 있는 셈이라고. 3위짜리가. 이게 평균 운동 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아까 봤을 때 9위였고 얘는 3개짜리가 3위짜리가 3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요때 등호 N 대문자 T. 등호하면 안 됐네. 등호했던 거 X. 등호 아니야. 등호 아니고 비례한다. 선생님 일부러 껐어. 너도 등호 아니야. 비례한다로 이렇게 쓰라고. 흔적 남아있으라고. 됐나?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도대체 그치 운동 에너지, 평균 운동 에너지는 대문자 T, T가 뭘까? 템퍼러처. 온도. 무슨 온도? 절대 온도.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운동 에너지를 가질 거다. 됐습니까? 그럼 기체들은 온도와 분자수에 따라서 에너지 친일 거다. 잘 됐나? yes.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연력학에 대해서 이야기할게. 연력학 제1법칙은 열 공급하면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열로 서로 전환될 수 있다지.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내가 Q 열량을 공급을 하면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 U자를 잘 못 써서. 자, 이게 뭘까? 설명을 할게. 이게 뭘까? 자, 이건 안 적어도 돼. 기다려 봐봐.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야. 그럼 예를 들어서 쌤이 이렇게 실린더가 있었는데 요 안에 기체 입자가 이렇게 들어 있었다고. 그치? 기체 입자가 들어 있었는데 야, 내가 니한테 열 좀 줄까? 열량을 공급을 하는 거야. 그랬나? 열량을 공급. 누가? 내가 공급을 했대. 그럼 기체는 열을 얻었지. 맞지? 그러면 내가 공급을 하니까 기체가 열을 흡수를 한 거야. 그치? 혹시 내가 한번 생각해봐. 내가 풍선을 들고 있었는데 햇빛 쨍쨍한데 풍선 들고 있으면 어쩌다 걔가 뻥 터질 수 있을걸? 사실 난로나 아니면 햇빛 쨍한데 들고 있으면 얘가 점점점 부풀어. 왜 부푸냐? 자, 바깥쪽에서 열기가 가해졌지. 공기가 온도가 올라가.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지. 근데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요 안에 있던 게 이게 빨리 움직여. 그럼 자기네들끼리 충돌도 하고 옆에 벽에도 충돌하고 피스톤은 충돌하겠지. 충돌하다 보면 얘를 갖다가 확 밀어버려. 부딪혀서 좁았으면 못 있겠네 이러면서 옆으로 밀어. 압력이 증가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위로 쭉 밀어서 압력이 똑같아진 지점까지 밀어버린 거야. 이해되겠나? 근데 이거 어떻게? 내가 열을 공급을 했지? 그럼 기체가 열을 흡수를 했지? 흡수를 하고 나면 기체가 어떻게 될 거냐? 입자 운동이 활발해질 거라고. 맞지? 그러면 공급을 했더니 입자의 운동이 분명히 활발해졌을 거고 활발히 움직이다 보니까 안에 압력이 높아질 거고 야, 내만 좁은 데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있을 수 없으니까 밀어봐봐 이렇게 밀어. 됐나? 밀면 이렇게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그치? 움직였어. 이렇게 S만큼 움직였단 말이야. 됐나? 움직였는데 언제까지 움직여? 피스톤은 무조건 고정했는 장치가 없으면 압력이 똑같아지는 데까지 움직여줘야 돼. 바깥쪽이 대기압이면 안쪽에도 대기압이 될 때까지 밀어버려. 이랬나? 그러면 열 공급했더니 무슨 일이 생겼느냐? 기체가 열을 흡수했더니 내부 에너지, 온도 올라갔지? 내부 에너지가 증가를 한 거야. 했나? 그리고 얘 밀었다 그랬지? 그래서 부피가 좀 늘어났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건 뭐예요? 이제 설명할게. 이게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열이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우리 일반적으로 2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나? 맞지? 1로 이야기할 수 있었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할 어쩔 수 없이 U 플러스 1. 이게 그럼 1이에요? 보여줄게. 1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공식이 뭐 곱하기 뭐? 힘 곱하기 이동 거리. W는 FS. 이 정도 됐으면 선생님이 성격상 이거 지웠을 건데 안 지우고 있지, 그지? 버티고 있는 이유가 어디 써먹을까? 얘를 아예 못 써먹어서 못 지우고 있어. 힘 대신에 뭐죠? 힘 대신에 팍 이렇게 PA. 압력 곱하기 면적이지. 곱하기 누가 있어야 돼? 이동한 거리.
근데 잠깐만 한번 생각해봐. 여기 실린더가 있었으면 이게 아마 단면적 A일걸? 맞지? 우리 초등학교 때 못했다. 아랫면적 곱하기 높이. 눕혀서 보면 실린더지. 원기둥 부피가 되겠나? 면적 곱하기 높이. 됐습니까? 원기둥의 부피가 변하지 않았을까? 맞겠나? 그래서 아니 이거 뜨거워지면 이게 옆으로 밀었겠지. 그치? 그럼 면적 곱하기 거리 이게 바로 부피 아닐까? 맞지? 전체 부피가 부피 변화겠지. 그러니까 P 델타 V 됐습니까? 그래 딴반에 하다 보니까 어떤 애가 하더라. 지금 도대체 V가 속력이에요? 부피예요? 자 이렇게 된 거라. 있잖아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도 분명히 앞에 운동할 때는 T가 시간이었지. 열 얘기하니까 템퍼러처구나. 온도구나. T로 가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금 속력 얘기하겠어? 아니야. 속력 얘기할 것 같으면 속력 어디 썼지? 아무 데도 얘기 안 했지. 속력 얘기가 아닌 거야. 부피인 거야. 근데 부피는 약속으로 소문자 부위를 부피하진 않아. 부피는 대문자 부위를 부피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단원에는 이런 용어가 사용이 됐었고 그걸 익히면서 여기에는 대문자 부위가 부피였겠구나. 속력은 아니겠구나. 걔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이랬나? 그러면 자 요거는 필기가 이 식 자체가 거기 빈칸이 있거든. 자 잠깐만 생각해봐. 열량을 공급했더니 자 이게 중요한 거다. 왜 중요하냐?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이거 한 줄 하기 위해서 쌤 뒤에 거 다 밑거름 깔아놓는 거라. 됐나? 내가 기체에다 열을 공급을 했어. 기체에다가 열을 공급을 했더니 기체가 열을 흡수했어. 그치?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부피도 좀 늘어날 것 같아요 라고 됐지? 그치? 그러면 부피가 늘어나면 기체가 일을 하지. 기체가 한 일은 플러스로 이야기할 거야. 왜요 갑자기?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 아니야. 에너지 부분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증가 감소야. 운동에 있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남북 동서 방향이지. 속도 가속도 이런 게 맞지? 근데 이 열 부분의 일부분에 나오면 증가 감소야. 그럼 기체가 에너지 흡수했지? 기체 에너지 흡수가 플러스야. 그 말을 기억을 해야 돼. 기체가 열을 흡수했다? 이게 플러스가 된다. 됐나? 기체가 열 흡수하면 내가 준 게 중요한 게 기체가 열을 흡수했다. 온도 올라갈 거다. 온도 올라가면 델타 U 플러스다. 됐나? 온도 올라가면 델타 U 플러스고 그럼 기체가 일을 하겠지. 했는 게 부피 늘어났지. 그럼 부피 플러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자, 그 페이지 제일 오른쪽에 봐봐. 표가 하나 있어. 위에. 얘 왕별이야. 왕별이야. 표에 보니까 물리량 부호의 의미라고 돼 있지. 그럼 양수 있는 것만 할게. Q가 양수면 열을 흡수. 기체가라고 한번 적어줘. 기체가 열을 흡수. 델타 U가 양수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 됐나? W가 양수면 기체가 외부의 일을 했을까 받았을까? 한다. 됐지? 거기에다가 얘들아 하나만 적어줘. 일을 한다는 다른 말로 뭐라고? 델타 V가 양수. 그거 하나만 더 적어줘 밑에다가. W 밑에다가 델타 V. W 밑에다가 연자 델타 V. 그럼 양수인 거? 얘들한테 이렇게 됐지? 양수인 거, 음수인 거. 0보다 큰 거, 작은 거 얘기해놨지, 그지? 그래서 뭐 있었지? Q가 있었고, 내부 에너지가 있었고, 그리고 일이 있었고, 여기다가 델타 V를 적으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Q가 양수다 뭐라고? 열을 흡수. 내부 에너지가 양수다 뭐라고?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내부 에너지가 증가. 그치? 일이 양수다. 일을 했을까 받았을까? 일을 한다.
됐나? 델타 V가 양수다. 일을 한다. 일을 한다. 요 느낌. 됐나? 반대로 보면 Q가 음수면 기체가 열을 방출. 온도 올라갈까 내려갈까? 온도가 내려가겠지. 맞지? 그러면 델타 V가 음수면 부피가 줄어들겠지. 일을 받은 거겠지. 이런 식으로. 이랬나? 연력학제 1법칙. 자, 요거 얼른 빨리 한 번만 필기. 요만큼만. 옆에다. 옆에 장수가 없나? 밑에 해도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 델타 U 플러스 W. sigma는 P 델타 V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입자 운동이 활발해졌는 거. 지금 온도, 열 공급에서 온도가 올라간 것만 적었대. 기체가 열을 흡수했다. 온도가 올라간다. 부피가 증가한다. 그럼 기체가 일을 한 것 같고. 제일 밑에는 식의 유도다. 그치? 사실 여기까지는 연결되는 내용이고 얘는 식유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일이라는 게 왜? 델타 V. 일을 했다. 기체가 일을 한다. 델타 V가 양수다. 부피가 증가했다. 나 그 밑에 거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되게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 우리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까 없을까? 단열 팽창. 오늘은 날씨가 쨍쨍해서 상관이 없는데 단열 팽창. 언제 들어봤지? 어허? 왜 단열 팽창했지? 기억 안 나? 구름 생성. 열을 줬어 안 줬어? 열을 단열. 열 잘라. 열을 막았어. 근데 팽창. 부피가 늘었어. 이상하다. 부피 왜 늘지? 지표 부근에 있다가 위로 가면 기압이 커져 작아져. 작아지지. 기압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마 그 서당훈이 내보다 압력을 좀 적게 받을걸? 그치? 뭐 키가 2m 6밖에 안 되더라고. 이 정도 되니까, 요만큼 공기 무게만큼 덜 눌릴걸. 이거지. 그래서, 공기가 어떤 이유로 상승을 했어. 상승해서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바깥쪽에서 미는 대기압 자체가 줄어드는 거지. 이해겠나? 그래서 이거는, 밖에서 미는 압력 자체가 감소하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힘이 약하니까 내가 똑같이 미는데 밖에 힘이 약해지니까 상대적으로 밖으로 많이 민 거지. 그래서 단열 팽창을 하게 된 거야. 그러면 열 줬어 안 줬어? 열 안 줬지? 근데 부피는 늘었지? 자, Q는 뭐라고?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 지금 식판상으로 U가 이렇게 나왔어. 대문자 U대. 이랬나? 자,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열을 공급하지 않았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변했지. 부피가 늘었으니까. 그치? 그러면 열을 공급하지 않았다. 열은 뭐? 제로. 그치? 근데 부피 늘었어 안 늘었어? 늘었지. 그럼 이게 만약 플러스 X라면 합은 0 돼야 돼. 그럼 얘는 마이너스 X가 돼야지. 맞나? 그럼 잠깐만 이거 마이너스 X 온도 올라갔을까 내려갔을까? 온도가 내려간 거지.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 분자가 가졌던 에너지 총합. 맞지? 그럼 이 얘기는 온도가 내려간다는 얘기네. 맞습니까? 그래서 부피가 늘어났더니 온도가 내려가더라. 이런 얘기인 거야. 열을 공급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부피가 압력 감소로 부피가 증가했지. 그 델타 V가 양수. 그치? 그리고 나면 우리는 연력학 제1법칙으로
에너지 총량은 보존이 돼야 될 거야. 근데 에너지 총량인데 어떤 에너지? 공기 저항과 마찰을 무시하는 경우만 하는 게 아니라 공기 저항도 마찰도 있는 경우에도 포함을 한다면 그래도 총량은 똑같다. 이랬습니까?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총량 보존. 에너지 총량 보존. 이 공식인 거야. 이 공식.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 델타 V가 갑자기 플러스다. 델타 U. 내부 에너지는, 그치? 내부 에너지는 나올 때마다 헷갈리면 보고 적어봐. 한번. 됐나? 그러면 얘가 감소. 온도 내려갔겠지. 그래서 있을 점 도달 연결했겠지. 이해됐습니까? 반대로도 할 수 있겠지, 그지? yes. 자, 그러면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거다. 일단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 요게 요 페이지의 거. 그러나 연력학 제1법칙은 총량은 보존이 될 거다. 이랬나? 자, 그 페이지의 건 다른 거 하면 될 거다. 넘어간다. 연력학 제2법칙.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은 다른 건 아니고 이렇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될 것 같다. 무질서도 몇 글자야? 4글자야. 엔트로피. 대학교 가보면서 왜 4글자야 했는지 알 거라. 이거하고 좀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거든. 지금은 안 중요해. 지금은 별로 얘기 안 할 건데 무질서도가 증가, 엔트로피가 증가. 자, 그럼 만약에 쌤 이렇게 이야기할게.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우리가 봤을 때 자연 상태인 거야. 자연 상태에서 자연 상태란 말은 일단 이런 상자를 준비를 했어. 이 상자 안에 이렇게 쌤 진자를 하나 매달았거든. 창문 뭐 해야 되겠노? 흔들흔들 흔들흔들 하겠지? 됐지? 그럼 얘가 공기 저항이 있다. 어디까지 갈까? 그렇지? 조금 덜 가겠지? 조금 덜 갈 거야. 그 다음에는 조금 또 덜 가겠지? 그치? 그럼 결국 이렇게 하다가 얘가 멈추겠지? 맞나? 얘가 왔다 갔다를 하다가 멈출 거다. 맞나? 정지를 할 것 같다. 어떤 에너지 전환이 일어났을까? 역학적 에너지가? 그치, 위치 운동 에너지 합이. 그러니까 에너지 총량은 보존돼야 돼. 왜냐하면 지금 이런 얘기를 했거든. 로우, 법칙 붙는 건 언제라도 성립을 해야 돼. 그럼 에너지 총량은 보존돼야 돼. 에너지 총량이 보존되는데 그 에너지 총량은 열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 합이지. 그치, 그게 보존이 될 건데 얘를 딱 놨더니 빨라져, 점점 좀 느렸지. 맞지? 근데 이게 빨라질 수 없겠냐는 얘기인 거야. 에너지 총량도 똑같은데. 쌤 아마 이런 얘기 했던 적이 있거든. 중3 때 배웠는데, 쌤 자꾸 에너지 총량은 보존된대. 총 에너지는 보존되는데 자꾸 화석 연료를 아끼래. 그게 좀 멍청해 보이는 거야, 쌤이. 아니, 그때 몰랐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밖에 나갔다 온나. 자, 에너지 총량이 보존된다. 화석 연료를 아끼래. 난 진짜 우리 쌤 되게 멍청하구나. 그 전까지만 되게 똑똑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멍청하다. 똑같은데 왜 아껴? 펑펑 써도 되지 이랬는데 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쓸모없는 에너지로 흩어진대. 못 믿겠는 거야. 집에 가서 뭐 했느냐? 진짜 후라이팬으로 겁 많다 그랬잖아요. 겁만 하고 가스레인지 불도 잘 못 켜. 지금도 그런데 캠핑 가면 불 못 켜. 그래서 남편이 와서 불 켜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왜냐면 이게 어릴 때 아빠랑 캠핑 갔다가 트라우마가 조금 있어가지고 가스불을 못 켜. 집에 가 또 뜨뜨뜨뜨 누르는 거 아니면 못 켜. 이거 돌리는 거 못 켜. 돌리는 거 못 켰는데 퍽 이렇게 하는 거 자체 못 견디는데 집에서 조금만 뭐 가스불이 안 붙는다 이러면 못 켰는데 자, 이 후라이팬을 갖다가 정말 꼭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눈도 좀 흘려서 누구한테 하지 못하겠고 결심하고 불을 켰지. 켜고 후라이팬 딱 해가지고 뭐였냐? 계란 프라이를 했어.
계란 프라이를. 계란 깨가지고 기다렸다가 조금 따끈해지더라고. 하얗게 약간 되게 껐어. 쌩이 멍청해 보여서. 어차피 총량이 있으니까 익히지 않을까? 어차피 후라이팬 이렇게 보니까 주위에도 좀 따뜻해. 그러니까 끄고 10분을 기다렸는데도 안 익는 거야. 후라이팬 여전히 따끈따끈한 게 남아있는데도.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열이 필요했어. 그러니까 그게 밖으로 버려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란 거지. 그러니까 총량 옆에 안 데우면 이거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못하거든. 이러나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고 싶은 게 뭐냐? 얘들이 어떤 상태냐? 온도 올라갔지? 그러면 분명히 여기 있는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뭐로 바뀌었어? 열로 바뀌었어. 열로 바뀌어서 기체 입자들이 아까보다 분명히 각각의 에너지가 커졌단 말이야.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근데 얘들이 흩어져 있는, 야, 모여봐봐. 우리 모여가지고 자, 밀어볼까? 우리 에너지 다 모았지. 밀어보자. 하는 일이 안 생기는 이상. 그 에너지 이 안에 다 있지만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러나 모든 건 에너지가 흩어져서 각각의 에너지로 흩어지는 일이 생겨도 야 모여봐 기체들 합쳐 자 밀어 이런 일이 안 생긴다고. 그게 바로 뭐냐?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모든 일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자연현상에서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게 연력학 제2법칙이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있다. 쌤 더 이상 젊어질 수 있다 없다? 그거는 자연 상태에서는 안 되지, 그지? 그치. 물리적인 힘도 좀 받고 화학적인 힘도 좀 받으면 될 수도 있지, 그치? 20년 젊어질 수도 있지, 의학적으로. 맞지? 도움 좀 받는다면. 그게 아닌 이상은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그 얘기를 어떻게? 찬물과 더운 물을 섞었는데 이거 또다시 분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방향성이라고.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은 방향성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게. 자, 호숫가에 배를 타고 어디 가기로 했어. 배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엔진이 필요했겠지. 내가 노젓는 거 아니면. 맞지? 근데 엔진 에너지 공급했어. 가다 보니까 엔진에 연료가 다 따른 거야. 그럼 어떡하지? 어떡하긴 해. SOS 빨리 해야지, 그치? 자, 얘가 엔진.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야, 찬물 좀 들어와 봐. 너 엔진한테 에너지 공급되고 얼음으로 나가면서 얘한테 에너지 좀 공급해서 엔진 움직이게 좀 해주면 안 돼? 뭔 소리 하노? 찬물이 엔진한테 에너지 공급하고, 그치? 지가 더 찬 얼음으로 됐으니까 열 줄 수 있겠지? 근데 이게 들어가는 건 돼 안 돼? 불가능하지. 왜냐? 물이 뜨거운 엔진한테 에너지 줄 수 있다 없다? 열은 항상 어디로?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을 할 거다. 그러면 찬물에서 엔진 뜨거운 걸로 열 에너지 공급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했다. 이해된다? 그치? 이게 불가능한 거니까 이거 말 자체는 안 되지.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치? 더 차가워질 거니까 에너지 공급한다. 될 것 같지만 여기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 이 단어는 사실은 너한테 최종 목적지가 34쪽은 읽어보면 될 건데 35쪽에 제일 마지막에 연구기관. 다시 무슨 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이 뭐게? 혹시 너희들 전자석, 연구자석 들어봤지? 그치? 평생 쓸 수 있는 거, 자석으로 남는 거. 연구기관. 영원히 작동할 수 있는 기관. 기관이 엔진. 야, 자동차 엔진인데 영원히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안 멈춰. 그치? 그러면 연구기관 중에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제1종 연구기관, 제2종 연구기관. 제1종 연구기관은 뭐냐면 연력학 제1법칙에 어긋나는 게 1종 연구기관. 연력학 제2법칙에 어긋나는 게 2종 연구기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건 2종 연구기관이야. 왜냐? 무질서도 방향이 안 맞지? 됐나? 방향이 안 맞잖아.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 준다. 말 안 되지, 그지? 그럼 얘들 산물에서 얼음으로 나가면서 엔진에다가 에너지 공급했다.
이종 연구기관. 말 된다 안 된다? 방향성이 안 맞다.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너희가 1법칙에 어긋난 거 뭐냐? 한 번만 공급했더니 영원히 작동한대. 한 번만 공급했는데 영원히 작동하면 에너지 총량 말이 안 되잖아. 공급한 만큼 일해야지. 이러겠나? 그런 게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35쪽은 고1 때 배웠다, 그지? 혹시 너희들 에너지 효율 했던 기억나나? 에너지 효율을 했는 이유가 이거지. 에너지 효율은 내가 열로 일을 할 수 있다. 얼마나? 100% 돼, 안 돼? 안 돼. 이유는 무지 있어도 증가. 항상 바깥쪽으로 쓸모없이 열 에너지가 나갈 거다. 그치?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거 모두 다 일할 수가 없지. 그럼 모두 다 일할 수 없으니까 100%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일은 열로 된 게 100% 가능하다. 100% 가능하기 때문에 도대체 일을 얼마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열기관. 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엔진. 됐습니까? 그러면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누가 이동할까? 열이 이동하겠지. 열이 이동할 거고 또 열이 이동할 거고. 그래서 고온에서 준 열이 Q1. 중간에 일을 일부 하고 저온으로 버려진 거 Q2. 됐나? 봤다, 그지? 그럼 일은 그러면 어떻게? Q1, Q2의 차이만큼이 일이었다. 됐지? 그러면 효율은 어떻게 이야기하지? 효율, 공급했는 것 중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게 그게 효율 아닐까? 이렇게 된 거지. 그럼 공급한 게 뭐? Q1. 유용하게 사용했는 건 Q1 마이너스 Q2. 다른 말로 얘가 W가 되거나 1 마이너스 Q1분의 Q2.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 카르노 기관. 자,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자. 사람은 에너지 효율이 얼마일까? 사람은 에너지 효율이. 생명과학 들은 애들은? 사람, 그럼 이렇게 하자. 혹시 ATP라고 기억나? 미토콘드리아, 뭐 이런 데서 ATP 만들면서 에너지 저장하는 게? 그쵸, 있긴 있었죠? 이렇게, 그치, 핫도그, 미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 그 밖에서 포도당 받고 산소 받아서. 그래서 이때 이산화탄소 방출되고 물 버려지고 그러면서 밖으로 에너지가 좀 나와. 고 분자에서 저분자 되면서 에너지 방출. 맞지? 그때 이 에너지로 ATP 에너지 저장을 했단 말이야. 몇 퍼센트만? 34%만. 사실 34라는 얘기는 33.333333 66.666666 3분의 1 정도만 내가 밥 먹은 걸로 이렇게 떠들고 하는데 머리 굴리는데 서 있는데 에너지 쓴다는 거지. 얼마를 버려? 3분의 2는 버려. 먹는 거야. 3분의 1밖에 못 써. 이렇게 된 거지. 좀 환상적으로 에너지 효율 높은 거 좀 만들어 볼까? 그게 카르노 기관이야. 그러면 이 카르노 기관은 뭐냐면 자, 이렇게 이야기할게. 고온. 온도는 우리가 절대 온도 T로 이야기할 거야. 그치? 고온부 T1, 저온부 T2. 이렇게 이야기하자. 쌤이 너희들한테 뭘 가르쳐 준다고 해서 내가 아는 걸 100% 줄 수 있을까? 좀 어렵지 않을까? 그치?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열 100%다 줄게. 이런 의도로. 이거 같을 수 없어. 물론 온도랑 온도 차이에서 이동하는 게 열량이라고 이야기하긴 했지. 근데 지가 갖고 있는 그 온도에 해당하는 에너지만큼 다 줄 수는 없어. 내가 다 주고 싶으나 넌 집에 가야 될 거고. 다 주고 싶거나. 하지만 지금 들었지만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처럼 내가 다 주고 싶어도 다 받아갈 수 없는 거잖아. 근데 카르노 기관은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줄게. 해서 그러면 이거 Q 대신에 T를 넣을게. 됐나?
그래서 여기서 T1분의 T1 마이너스 T2만큼 이게 카르노 기간의 효율이 돼. 아직은 무슨 말인지 조금 잘 이해가 안 될 거라. Q랑 T랑 왜 다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게 효율이 조금 더 높으면 자신의 온도만큼 해당하는 이걸 다 줬는 상황이다. 이런 게 있었다. 이해됐습니까? 그 정도로 해서 카르노 기간 이 밑에 그림 막 있어. 근데 지금 얘를 강조하진 않을 것 같아. 강조하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내용은 이렇게 되는데, 자, 잠깐 봐라. 오늘 했는 게 뭐냐면, 오늘 했는 게 일단 요거까지를 오늘 저녁에 풀이를 다 합니다. 전체가 포함이 될 건데, 일단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열역학, 얘가 헷갈리고 전기 파트를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전기 부분을 할 거니까 오늘 저녁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고 그게 과제가 나갈 건데, 자, 발에 일단 우리가 했는 게 뭐냐면 에너지를 봤다. 에너지에 대해서 볼 때 처음에 나왔던 게 위치 에너지 mgh,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왜 나왔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어떤 물체에 일을 해주면 그게 에너지로 변화이 되더라. 그게 운동 에너지였건 위치 에너지였건. 됐나?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우리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했던 기억나나? 그치? 일과 에너지 정리. W는 Fs. 그러면 힘주고 이동을 했더니 그게 운동 에너지가 돼야 되는데, 힘 F는 MA 라고 이야기하고 거리 S가 있었다. 우리가 힘을 줄 때는 일반적으로 힘을 얼마 줬다라고 하면 그래프 있는 게 아니면 일정한 크기의 힘을 계속해서 끝까지 주고 있는 거예요. 일정한 힘을 계속 주고 있었으니까 결국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의미한다는 거지.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등가속도 운동 3번 공식에 나 저런 거 받는 것 같아. 그치? 1은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응? 2분의 M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렇게. 나 자매는 장사가 없지만 그 자세는 아니라고. 몇 번 얘기해야 되냐? 쓰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쓰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자, 그래서 일단 위치 에너지가 있고 운동 에너지가 있었다. 그 다음 이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요식이 중요했었고,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탄성력에 대해서 고개를 들고 F는 KX 마이너스는요 있다는 거 알고만 있으면 돼. 이랬습니까? 이따 방향으로 만약에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뭘 적으라고 이야기하면 탄성력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 F는 마이너스 KX야. 근데 일반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방향을 무시하고 계산만 이야기하자면 가능한 거고, 그러면 탄성력 때문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중요했던 거지. 탄성력은 처음에 힘이 0이었다가 F가 될 때까지니까. 사실 평균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 X가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0이었다가 나중에 KX가 될 거니까. 평균은 처음과 나중에 반땡. 됐나? 0, KX의 2분의 1. 2분의 KX. 그래서 2분의 KX에다가 또 X가 있으니까 2분의 K. X제곱. 됐나? 이때 K의 값은 어떻게 하더라? 탄성계수, 용수철 상수. 단위가 중요했었지. 뉴턴 퍼 미터. 1m 늘리는데 필요한 힘이 탄성계수가 되더라. 그래서 문제에서 탄성계수, 용수철 상수 뭐 얘기가 없어도 필요하면 내가 문자로 K를 놔버려야 돼. 됐나? 그 다음 우리가 봤을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있었단 말이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 있지. 아까 여기 올려놨고 옆에 도르래 연결해서 널고 뚫어놨고, 그러면 이거 질량과 얘들의 질량이 달랐을 거다. 만약에 문제에서 제시가 없더라도 너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이런 그림 보이잖아? 일단 확인해야 되는 거, 마찰이나 저항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그리고 중력 가속도 G를 G라고 하는지 10이라고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질량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문자라도 놔서 질량을 표기를 해줘야 되는 건지. 됐나? 이걸 확인을 해야 돼.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상황일 거다. 마찰이 없다면, 오늘 저녁에 선생님 다시 한번 강조를 할 건데, 마찰이 없다면 얘들 놓으면 떼떼구르르 굴러가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10M 때문에 힘이 작용해서, 그러니까 등가속도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야. 됐나? 등가속도가 안 될 수가 없고, 그때 A가 있고 B가 있고, 그럼 어느 순간 잡고 해서 탁 놓으면 룩 움직일 거란 말이야. 움직이면 공기 저항, 마찰, 이건 닿여있으면 마찰도 필요하고 여기는 저항이 필요하고 얘들 무시했다라고 하면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된다. 역학적 에너지는 누구와 누구의 합이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다. 즉 어떻게? 우리가 봤을 때 A는 위치 에너지가 있고 근데 제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지. 그치? B는 내려오면 위치 에너지 감소하는 거지. 그 결국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기 위해서는 어느 거 감소하는 에너지랑 어느 거 증가하는 에너지랑 크기가 똑같으면 더하기 빼기 같아버리면 그대로 보존일 거니까. 일단 우리는 이렇게 적을 거란 거지. 이런 상황이라면 감소하는 건 누구냐? B는 내려가지. 내려가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할 거고 근데 얘는 증가하는 거. 분명히 이거 놔두면 등가속도 운동하면서 빨라지긴 할 거라고. 빨라지긴 할 거니까 운동에는 증가할 거라고. 됐습니까? 그럼 각각 질량과 그리고 얼마 내려왔다? 속력 물을 거야. 속력 물을 거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감소하는 건 B의 위치 에너지다. 증가하는 건 A와 B의 운동 에너지다. 그러면 A는 증가하는 쪽에 밖에 없으니까 A가 증가. B는 증가도 있고 감소도 있지만 결국은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3kg, 2kg이면 얘가 3대 2라고 했지, 그지? 그럼 얘는 얼마라 그랬지? 5라 그랬지. 그럼 A 입장에서는 증가하니까 플러스 3이야. 됐나? 근데 B는 저쪽에 감소지. 마이너스 5에다가 플러스 2가 있는 거지.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그러면 전체적인 역학적 에너지 합은 같지만 A는 증가밖에 없으니까 A는 증가하고 B는 토탈 해보니까 감소했네. 보존된 거 맞네. 증가량과 감소량이 같으니까. 이랬나?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열역학, 열 에너지 포함을 해서 이야기해라. 열역학 제1법칙. 열 에너지까지 포함을 해서 똑같다. 얘는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로 할 거다. 그때 델타 U 얘는 무슨 에너지? 내부 에너지니까 N EK 바거나 또는 N 절대 온도 T였으니까 결국 이 내부 에너지는 어디에 비례할 거다? 온도에 비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다. 됐나? 그 다음 요 P 델타 V는 델타 V가 뭐라고? 양수라고. 일을 했다 받았다. 일을 한다. 그치? 일을 한다. 그러면 일을 이렇게 할 때 지금 온도 올라갔겠나 내려갔겠나? 올라갔다. 그러면 기체가 열을 흡수를 했겠지. 기체가 열을 흡수했다. 네가 중요한 게 아니야. 기체가 중요한 거지. 기체가 열받아서 기체가 지가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일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밖에서 미는 게 아니라 지가 열받아서 온도 올라가고 그리고 밖으로 밀겠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에 대해서 이 부호가 의미하는 건 어떻게? 증가냐? 감소냐? 에너지에 대해서는 증가 감소지. 앞에 운동에 대해서는 속도 이런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었다. 얘는 방향이 아니라는 거. 이랬죠. 열역학 제2법칙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방향성이 있다. 이러겠나? 됐어. 오케이, 요까지.